음, 한 달에 두 번인데 저번에 또 저번 달 보니까 한 번이라고 그러고 제가 좀 무식한 무식한가? 한 달에 두 번인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모여서 이렇게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저한테 감사하는 거랑 다르진 않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도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거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오늘 얘기하려는 제목이 지금 여기를 내맡긴다인데 내맡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솔직히 저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게 만나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만 이제 내맡긴다라고 표현하면 정말로 내맡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우리가 그 헌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혼란스러운 게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맡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목을 지금 여기를 내맡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하고 인연됐을 때 내맡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저도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냥 진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하면서도 남들한테 이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설명을 애틋하게 해도 제가 보기에도 뭐 정확하게 제대로 된 설명 같지도 않고 오늘은 뭐 제대로 된 설명일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게 된 바대로 내맡긴다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정말로 그런데 이제 내맡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걸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분리된 대상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삶의 매 순간에 맡긴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거든요. 나의 의지, 우리 개인적인 욕구가 있고 삶의 의지는 욕구는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삶의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삶의 의지, 그 자비로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감정을 끌어올려줘요. 근데 나 자신은 그걸 끌어올릴 힘조차 없는데 마치 바다가 파도를 끌어올려주거든. 이거 만나 가라. 그러니까 이미 내맡겨 가라고 올려주는데 이제 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 오래된 습관처럼 원래 하던 행동이 통제거든요. 이거 뭐야?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왔다고? 일단 기본 통제를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맡긴다기보다는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내맡긴다라고 하실 때 그거를 이제 이름은 내맡긴다, 허용한다는데 그게 통제거든요. 보통의 경우. 뭐 대부분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맡겨야지, 내맡겨야지 이게 통제거든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내맡기세요 하면 내맡겨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인데도 자기 스스로도 내맡겨야지 하면서 내맡기니까 통제가 아니구나, 내맡기고 있는데 왜. 근데 요런 말에 나와요. 나는 이렇게 많이 내맡겼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냐. 이 자체의 말에 통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것도 들어가 있고. 난 이만큼 내맡겼는데 왜 없어.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면 그게 좀 이해는 되지만 통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느껴가지고 나중에 다 사라졌으면 이게 통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답정남이라는 것처럼 답을 딱 정해놨어요. 이게 다 내맡겨지면 이게 없는 거. 삶은 그런 거, 그렇게 모양 지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양을 지어서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만들어 놓거든요. 두려움을 다 내맡기면, 한 1년만 내맡기면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공식처럼. 근데 그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면 안 되고, 들어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내맡기지만, 알고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다 보면 그게 통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이해가 되거든요.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항상 내맡긴다, 내맡긴다 했지만, 솔직히 그 과정이 있었어요. 아니, 통제하네, 계속. 그땐 통제라는 개념을 안 썼지만, 이상하게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럴 때는 좀 그러지 않고.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자아는 통제를 좋아하고 통제를 해야지만 생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힘싸움 같아요. 통제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고 삶의 의지랄까? 이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 의도도 없는데 그냥 자기 본성으로서 바다의 본성이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이 파도가 치고 그냥 뭐 의도가 없어요. 얘 괴롭혀야지, 이 개인을 괴롭혀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와요. 근데 이제 나아가 이제 이걸 통제를 막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통제를 끊임없이 하는데 내맡긴다는 거는 이 통제를 포기하는 거고 이걸 내가 잘 느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통제를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포인트 삼아서 많이 내맡김 치열하게 내맡긴다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끊임없이 잘 느끼려고 막 하는데 이게 저항이란 걸 알고 있으면 아 그래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하면 좀 이게 되는 게 그냥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러분들은 알 수 없고 거기에 조금은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같이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한 게 불확실하거든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통제 안 하면 아까 표현하신 그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항상 있는 것에 내맡긴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올라오든 통제하지 않으려는 마음, 뭐 집중력도 다 포기하고 솔직히 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저도 집중력이 아예 없거든요. 거의 1, 2, 1, 2, 100으로 치면 1, 2 예전에는 많았는데 자신감도 1, 2 자신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는 완전 반대거든요. 자신감 뭐 방금 표현한 거 뭐고 내가 뭔 말했죠? 자신감하고 방금 뭐라 했지? 자신감하고 집중력. 집중력 감사합니다. 집중력도 아마 끊임없이 집중해서 막 이걸 내뱉게야지 이랬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중력이란 게 그거거든요. 욕구 욕구가 있으면 좀 집중을 해요. 막 이렇게 막 어떤 거를 바라게 되고 그 욕망이 이제 이렇게 감정으로 가봤자 어차피 이것도 감정이거든요. 욕망. 그럼 이 올라오는 것도 감정이라서 감정이 감정으로 태울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집중력을 나라고 하고 동일시가 되어서 뭘 집중을 해서 없애려고 하고 잘 느끼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의도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저항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동안 그렇게 해도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막 거기 뭐 불교 쪽도 이 뭐야 명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생각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 지켜본다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지켜보려는 의도가 뭔지 그거를 좀 오해가 많아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지켜보고 니 살아갔다가 말하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책에 표현된 내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지켜본다라는 보통의 지켜본다는 그거거든요. 좀 통제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아무리 지켜봐도 어 보통 저는 이제 그 지켜보는 거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고 항상 그런데 그래서 나의 의지가 삶의 의지와 합쳐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점점점 처음에는 내 의지와 삶의 의지가 이게 올라오는 게 삶의 의지고 내 의지가 막 있으면 이게 힘이 빠지거든요. 오직 삶의 의지만 남아요. 이 저절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이 올라올지 어떤 것이 언젠가 또 뭐 좀 증상이 약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의 의지,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는 뭔가를 좀 알고 싶어 하고 내 계획대로 좀 됐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힘이 빠지는 쪽으로, 이게 빠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신기했던 거는 오늘 강의는 좀 안 그런데 제가 걸어갈 때 보면 의지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몸은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아예 나랑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이 몸 자체의 움직임이. 일할 때 한 번 그랬고, 걸어갈 때 몇 번 그랬는데, 걸어가는데 내 의지가 있으면 내가 절로 가야지 했는데,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엔 걸어가는데,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냥 얘가 알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그 집에 들어가야지 명령 내리고 싶어도 얘가 알아서 돌아다니니까, 정말로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랑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마치 다른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나 뭐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언제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도 그 풍경 보면서 막 걷는데, 이게 내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또 좀 붙더라고요. 그렇듯이, 의지나 의도라는 게 정말 없구나.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거는 정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삶이 움직인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이제 행위자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행위든 다른 사람의 행위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순수하고 죄가 없거든요. 내가 움직인다 할 때는 이제 죄가 있고 좀 잘못이 있다. 그리고 또 표현하고 싶은 거는 모든 잘못은 과거의 것이거든요. 요번에 그 대통령 그 뭐 그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이다 했는데 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고 저는 솔직히 잘못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이 있죠. 그 비상계엄 하셔서 잘못인데 저는 그 대통령의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그냥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나의 모든 잘못은 과거의 일이거든 진짜로. 어, 과거의 기억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 보면 또 모든 내가 겪어가는 감정도 과거의 것이거든. 지금에 올라오지만 과거의 것이고 우리가 그 감정을 끊임없이 내맡길 수 있다면 이 과거로부터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느려지면서 어제 이제 저도 참가한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삶이 빛이 있거든요. 내면에서 빛. 여러분이 세상 안에만 있다면 빛이 난다 그러면 내 몸 근처에만 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삶 전체에 빛이 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마음이란 게 이 세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나면은 모든 존재를 빛비춰 줄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작은 감정을 하나 겪어가는 게 제 이해로는 모든 존재를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깨어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를 하신 게 저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모든 존재를 신성함을 축복한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뭐 부처님 말고도 예수님도 그러셨고 뭐 깨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모든 걸음과 깨어남이 한 사람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축복하는 정말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솔직히 말해서 1,000명을 여러분들이 막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모든 존재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아니잖아요. 모든 음. 그다음에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게 하찮은 걸로 보일까 봐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뭐 집에서 혼자 끙끙대고 뭐 좀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내맡기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뭐 절망이거든요. 절망을 내맡길수록 모든 존재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이런 걸 목격하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좀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깨달아야지 내맡기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내맡기는 게 모든 존재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뭐 그런 이해 속에서 계속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처음에는 좀 개인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좀 편해져야지. 저도 그랬고 내가 좀 편해져야지. 내가 좀 달라져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분리감이랄까? 이 삶의 분리가 좀 내려지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한된 빛이 아니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모든 것을 비추는 빛나는 그런 게 여러분 자신 그 여러분 자신이 이제 빛인데 그 빛은 항상 있거든 정말로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게 빛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맡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가 했는데 그 빛은 과거의 이 시각이죠. 이게 딱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내려지면은 전부가 빛나는 정말로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는 보통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뭐 일시적인 그런 빛이 아니에요. 단지 감정이 좀 기뻐서 그런 빛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성한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빛은 어설프게 하면 내가 볼 때 안 보이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서 죽을 때,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요새 좀 극단적으로 가는, 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데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 정상이더라고, 절망. 이렇게 보면은 이 절망이 이게 뭐 바닥이잖아요. 바닥을 친다 그러는데 여기서 모든 걸 지지하는 그 바탕에서 보면 이게 산 정상이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깜짝 놀라진 않는데 하여튼 뭐, 완전히 전환이죠. 보통 절망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닥이다 그러는데 바닥이 아니더라고. 진짜 산 정상이고 그 산 정상에는 아, 사람이 없구나 저도 배워가는데 진짜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데 근데 어설프게 좀 하면 그냥 이거네 뭐 이렇게 끝내버리면 뭐 그렇지 않지 좀 더 가면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풍경이 풍경이 아니고 정말로 최근에 제가 밤에 특히 그런 증상이 많이 겪는데 밤에 걸어올 때 진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차량 헤드라이터가 되게 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눈부셔갖고 요새 그 법이 바뀌어서 그 차량 헤드라이터를 너무 밝게 한 것 같다. 한 첫날에 그랬어요. 아, 요새 차량 헤드라이터들이 너무 밝게 됐네. 그뭐 사고 위험 때문에 좀 밝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눈이 너무 부시다 그래갖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가로등을 봤는데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부시지? 내 눈이 이상한가 그랬는데 이튿날 셋째 날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 앞에 밤에 이제 퇴근하려 서 있는데 헤드라이터를 켜잖아요. 지나갈 때. 근데 왜 이렇게 눈부셔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게 바뀐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좀 많이 밝더라고요. 제 이해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지각이랄까? 이 인식이 조금씩 내려지면서 모든 것들이 좀 더 밝고 생생하게 정말로 좀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되게 뭐 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나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이게 왜 이게 밝아? 밤인데 왜 이렇게 밝아? 하면서 이 전기 막 낭비한다 이렇게 첫날은 그렇게 했거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차들 헤드라이트는 그대로 같은데 이게 좀 이 시각이 개인적인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 시각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 과거의 기억을 통해 보는 세계와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정말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개의 세계는 아니에요. 두 개의 세계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막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통해 감정을 보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세상, 뭐 새로운 새 땅, 이사야서에 표현한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내각은 제가 왜 이 감정을 내맡길 때나 아까 대통령 그 과거라 표현했냐면 우리는 모든 걸 과거를 통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내맡길수록 이 과거가 해원이 돼요. 진짜로. 내가 어머니를 미워했던 과거. 그 과거의 기억도 떠오르면서 감정도 같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항하면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건데 끊임없이 내맡길 수 있다는 미움을 과거가 해원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표현해 보면 이게 이제 점점 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이 나는 모르지만 금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내맡기면은 이 시각이 어머니가 너무 미워 하는 게 이게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을 내맡기고. 감정을 내맡긴다고 하지만 그 시각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대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미움을 내맡겼는데 엄마가 변하더라. 여러분들의 시각이 이제 변하니까 내 안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면에서 변한 거예요. 내면이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세상 그 자체, 삶 자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거든요. 정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강의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저도 예전에는 아,
내 밖에 책이 있다는데 책의 어떤 정보도 저를 이끌어주는 게 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은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예. 저번에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 책도 그렇고 이런 인연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배워간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을 마련해줘서 내가 인도해서 그렇게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좀, 나중에 보면 이게 분리감이 좀 많이 내려지면 이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게 조금씩 오면서, 아,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이해가 들면서, 그런 도움이나 어떤 강의나 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거나 했던 거는 모든 거를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거구나. 또 혼자 고립되거나 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 현상이 정말 삶이 인도를 한 거거든요. 엄청난 자비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가 이걸 만나가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제한된 존재가 아니야라고 해서 어떤 두려움과 저한테도 절망을 올려준 거거든요. 충분히 넌 만나갈 수 있다. 엄청난 자비예요. 왜냐면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별로 없고 막 편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오히려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편하게 사는 것인데 엄청 힘든 사람일수록 저는 진짜 삶이 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을 진짜로 자기 실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뭐 우울이 올라오든 오히려 저는 진짜 정말로 저를 사랑하나 봐요. 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올라오는 거고 뭐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요새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나는데 왜냐하면 편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하다가 말고 하거든요. 이제 공부 다 했다 뭐 아니면 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자극이 오고 힘든 게 오면 관심을 계속 둘 수밖에 없고 또 만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것 중에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여기 나 자신도 내맡길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꽤 6년 된 것 같은데 기간 따지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나 자신 내가 나라고 믿었던 자신을 내맡길 수 있거든요. 그 내맡길 때 굉장한 저는 이게 이제 절망으로 왔는데 이제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낸다 그러면 제 이해는 꼭 이것만 그런 건 아닌데 뭐 절망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그런 이해가 온다면 거긴 빛이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빛이 아니고 조금 더 용기를 낸다. 그때는 이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보는 것들도 많이 무너져 가고 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얘기한 건데 저도 칼날이를 걷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저 예전에 들었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저가 2주 여러분 보기 전까지 2주 내내 이것만 만나고 있었거든요. 거의 쉼 없이. 그 정말로 과장 안 하고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러고. 정말로 이거 진짜 쉼 없이.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에요. 마치 삶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너 이제 다 솔직히 이런 말 하기만, 너 다 왔어. 여기가 산 정상이야. 막 이러면서 마치 인도하는 느낌. 이건 내가 자다가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도 이러고 뭐 걸어가도 그러고 하여튼 계속 만나더라고요. 특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강렬하게 오거든요. 꽉 막힌 어떤 절망?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고통스러운데 예전보다는 안 고통스러워요. 왠지 모르겠지만 느- 그게 좀 만나가는 저항이 덜해서 그런가. 예전에는 오히려 더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게 강도는 더 센데 더 안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좀 기쁘고 그리고 황홀감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절망감 속에서 황홀감도 들고 치유도 되고 고통도 받고 치유도 되고 고통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막 그렇게까지 못 만나겠다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제가 든 이해가 지금 여기 나 자신도 실제하지 않는구나. 하나의 감각이거든요. 나에 대한 감각. 그러면서 이제 몸 행위자로서의 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런데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좀 내가 선택한다 하는 것도 좀 사라져요. 선택은, 어, 저도 요새 선택을 하진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냥 뭘 하는 게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선택이지, 내가 강의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자, 그것도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선택하는 거에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뭘 결정하는 거. 결정 장애물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결정도 하여튼 항상 과거의 것이니까, 요새 과거가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결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반응하고, 뭐, 하긴 하고, 뭐 큰일도 안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강박과 힘겨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결정해야 될 거, 얼마나 막, 저도 그 한 인간으로서 막 결정해야 되는 거에 엄청 싫어했고, 그런 거에 책임지기 싫어서 좀 피하는, 남한테 좀 미루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 너가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결정 안 해.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해방이 오고, 정말로 그런데 선택하는 여러분들도 그것도 사라지고, 자신감, 또 아까 표현한 그 집중력, 우리가 이제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라져가거든요. 그 중간중간에가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힘들어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거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선택도 잘 못 내린 거 아니야? 뭐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요 때가 되게 좋은 거거든. 삶에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 이제 이거는 선택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도 없고 뭐 그냥 있을 뿐인데, 그러면 선택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그러고 정말로 그러거든. 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생각이 막 하면서 저도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택 장애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좀 규정을 많이 해놨었가지고, 그게 이제 해결된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선택 장애가 극복된 것도 아니고 선택 장애가 아니었구나 이런 이해 속에, 특히 저는 옷 사러 가면 잘 못 골라서 되게 오랫동안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옷 사러 가서 이거 사야 될지 저거 사야 될지, 요거 자체가 괜찮거든요. 이거 사야 될지 저거 사야 될지 이거 사야 될지 괜찮아요. 이거 다 요렇게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아, 선택장애, 이놈의 선택장애 잃어버리면 이게 참 없는 문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또 통제를 하고 또 바꾸려고 하고, 정말로 그런데 선택도 저절로 일어나거든. 모든 건 저절로 일어나고, 행동, 느낌, 감각, 어,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는 좀 덜 하잖아요. 감정은 감정이 다른데 행동도 감정이랑 똑같아요. 정말로. 좀 더 다르게 보면 감정을 우리는 내맡긴다고 하지만 행동도 내맡길 수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강박이죠. 강박이나 어떤 습관.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한 습관. 이런 습관도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놓아둘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건 두렵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통제 안 하면 이거 계속 그거 할 텐데. 그렇게 두려운데, 저도 실제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사회적으로 부르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저도 담배 피우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진짜로. 그 행위하고 동일시가 되면 이건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 좋은 습관이란 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를 조금씩 보고 그거를 기다려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솔직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여기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또 적용이 되죠. 나는 사람이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진 내가 행위를 한다 이러면 적용이 되는데, 이제 100%또 그렇게 믿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안 좋은 습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금이 갈 수 있다. 행위도 감정이라고? 나는 행위자인데? 뭐 이렇게 보다가 행위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삶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행동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보면 배경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제 행위가 일어나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완벽하게
완벽하거든요.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모습이 바뀐다고 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거든요. 이 네모 화면을 이렇게, 네모 화면 있잖아요. 지금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건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것도 완벽하고, 이 절망하면, 절망스러워, 완벽하고, 이것도 완벽하고, 너무 기뻐, 완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모습에 너무 우리는 동일시되고 행동이랑 동일시돼 있으니까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좀 한탄하고 원망하고 좀 비난하고 이러고 정말로.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하고 감정 상태가 변해도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거든요, 정말로. 또 항상 채워져 있거든요.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핍감을 내가 결핍감을 힘들어. 너무 충만해. 너무 충만해 이래도 똑같아요. 충만하든 결핍돼 있든. 정말 완벽에서 완벽을 해서 가거든요. 단지 우리는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몸과 아니면 우리가 내용이라 부르는 부분과 동시에 강하니까 이 내용이 좀 완벽해졌으면 내용이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완벽하거든요. 넘어져도 완벽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절망감을 겪고 있어도 정확하게 절망하고 있잖아요. 영화 배우로 치면은 처음에 그러거든요. 내가 영화 배우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자랑이지만 완벽하게 연기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려움도 연기했지. 뭐 감독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두려움도 연기했지. 짜증도 연기했지. 어, 내가 너무 싫어. 자기 혐오도 연기했지. 뭐 주어지는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전부를. 근데 보통 영화 배우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역할만 할 거야. 나는 기쁜 역할만 할 거야. 근데 저는 진짜로 연기를 잘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힘겨우면 힘겨운 역할을 하고, 편할 땐 또 편한 역할을 하고, 그 감독이 오케이, 그래, 잘했어, 완벽해, 이러잖아요. 정말로 삶도 그래요. 완벽해, 그것도. 뭐 불안이 왔어. 두려움을 연기 너무 잘했는데, 완벽해, 그래, 잘했어. 컷, 이러고, 이렇게 컷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감독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만 할 거야, 이래버리니까. 삶이 주는 모든 역할을 연기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연기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뭔가 무대가 있구나라고 이게 이해가 되고, 무대가 있네? 그러다가 좀 더 가면은, 이 무대가 있게 하는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뭐 분리된 건 아니에요. 더 넓다기보다는 더 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무대가 있으려면 극장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 연극 무대가 다 있는데 그 연극 무대가 있게 하는 어떤 진짜 근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해도 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난 한 연기자야. 난 한 사람밖에 안 돼. 뭐 개인이야 이러다가 좀 더 이제 다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걸 뭐 공부하면서 깊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있는 그대로 현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우리가 현존 얘기 많이 하는데 현존도 있는데 요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게 그럼 지금 현존하지 않는 사람은 안 포함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 진짜로. 저는 그거 생각이 들도 내가 생각한 현존도 제한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도 살아있는 것들만 현존. 그러면 죽고 없는 사람들은 좀 부정?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미래라고 표현됐지만, 앞으로도 있을 모든 존재의 현존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진짜 현존, 아니면 근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넓다고 표현했지만, 좀 더 자기가, 이해가 좀 달라져 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진짜 현존 속에는 지금 여기도 조금씩 사라져와요. 지금 여기 나 자신, 지금 여기 나 자신.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저기가 생기고 여기와 저기에서 이제 제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이 경험하는 나 자신의 종말 그걸 되게 두려워요.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심심한 걸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심심하다.
뭔가 경험을 해야지 재밌는 거 없나. 인간의 가장 저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재밌는 거 없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을. 그 경험 자체를 못하게 될 건 두려움. 이 나라고 하는 게 진짜로 끊임없이 뭔가를 경험하려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거는 이 나는 경험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 해서 내가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경험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나가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특정 위치에서 경험되지 않아서 경험된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동시에 있다? 뭐 동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또 솔직히 똑같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내가 경험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동시에 이게 내가 경험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요거 우리가 두려워해요. 이게 내 경험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재미적인 측면의 어떤 상실 그러긴 한데 어떤 위치가 없고 하니까 좀 조금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경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험하면 뭔 얘기하다 또 이게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아 말이 꼬인다. 근데 그러니까 영향받는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점점 없잖아요. 그냥 마치 진짜 그건데 광활한 공간에서 경험하는 그런 실제 그게 가장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 한 사람이 경험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광활한 뭐 공간에서 우리가 극장 가면 아까 극장을 비유해 보면 내가 배우인 줄 알고 아니면 내가 관객인 줄 알았어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개봉한 영화를 보고 막 근데 나는 하나의 개인이고 관객이고 내가 그 스크린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극장이란 광활한 공간이죠. 그게 자기 실상이구나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은 뭐 겉으로 보기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이해고 얘는 왜 있는지 솔직히 얘가 경험에 그게 아니라서 필요가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건 제가 이야기로는 습관처럼 원래 있는 거고 정말로 얘는 경험에 그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얘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정말 이 개인은 경험의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듣는 능력, 보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마치 꼭두각시 같아, 진짜로.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로 그래. 그런 능력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감각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이 없으면 뭐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로 그런 게, 우리 자신의 근원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감각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 침묵이란 게 있어야지만 소리가 들리고 감각이 되고 뭐 다 하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보면 꼭두각시 같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꼭두각시하고 동일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다고 많이 하는 것도 또 재밌는 게 의식의 속성상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감각이 되고. 내가 경험한다면 당연히 이랬는데 그 믿음이 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경험에 어떤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다 그 한계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리든 그 어떤 거에 대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가 있고 소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조금씩 영향받지 않는다, 뭐 어떤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실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딱 지정된 어디에서 듣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나 자신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그런데 내가 나라고 믿는 것조차도 정말로 내맡길 수 있다는 그 이해가 옛날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1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래요. 근데 거기는 좀 두렵긴 해요. 쉬운 것도 아니고. 마치 진짜로 내가 아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나 자신이 몸이 아니고 그, 내 개인적인 경험의 어떤 근원,
내가 경험한다, 내가 기억한다. 그 근원. 그걸 이제 내맡기는 거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제 이해로는 이 가슴이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 내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존재를 위해서 그런 이해가 계속 들어요. 뭔가 거창하게 모든 존재를 위해서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말 맡기면 그런 이해가 들어요. 아, 이게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이해가 들면서, 어,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그 과정 자체도 점점. 내 한 사람의 뭐 이득을 위해서 내 맡긴다 이거면은, 뭐 이득이 안 되면 또 안 할 텐데, 그 이득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제 눈에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기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 조금씩 그 하나에 내맡긴다고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게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을 사랑한다 이 제한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모든 존재 생명의 모든 것 그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름하여 사랑이라 표현했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제가 이야기로는 아예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개인적인 동기로 했거든요. 내가 편해지고 싶어. 근데 여기서 난 내가 편해지면 안 해야지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삶이 절 도와준 게 뭐냐면 편해지게 놔두질 않았어요. 내가 좀 편해지려고 그러면 또 힘들고 놔두질 않더라고요. 아, 근데 맨날 그 소리 했잖아요. 난 좀 편해지고 놀고 싶다 했는데 좀 놀라 그러면 또 힘들게 하고 놀라 그러면 힘들게 하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약속한 게 딱 하나가 아, 저도 이제 몰랐던 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제가 원했더라고요. 처음에 시험 끝나고 나의 전부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원했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까지 계속 올 줄 몰랐어요. 전부를 만나보고 싶다. 그냥 말만 난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뭐 하다 보면 몇 년 만나면 편해지겠지 이러고 전부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삶이 이제 들어준 거죠. 그래, 네 전부 다 만나봐 하면서 막 오만 거 다 올라오고 막 이랬던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해서 돼요. 이게 막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잠깐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요. 전부를 만나보겠다 하면 진짜 전부를 올려주거든. 그게 나는 사랑이고 자비라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멈추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삶이 되게 좋은 게 알아서 자기가 멈출 수도 있어요. 억압해 놓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빛이 있나? 최근에 이제 그 빛이 보이니까 이제 빛비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이. 빛이 비춘다. 나 옛날에는 그 사람만 빛비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성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존재의 성스러움, 빛비춤 그게 진짜 있구나라는 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또 성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그 개인이라고 저도 믿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 개인이지만 그런 깨어난 존재들이 모든 존재를 축복했구나 그런 이해도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부처님의 깨어남은 전 인류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그 축복,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정말로 이게 한 사람의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전에 봤을 때 와 부처님 되게 잘난 척 하시네 이랬는데 그게 홀로 존귀하다. 홀로 존귀하다. 그 홀로라는 거는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혼자 존귀하다 인가이고 그 홀로라는 게 우리의 각각 독립적인 실상의 존귀함, 신성함, 축복하신 거고 그걸 이제 그 선언을 이제 하셨고 뭐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또 축복하셨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니살같드나 마하라지는 그냥 뭐 다락방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존재를 축복하고 이거는 또 뭐 성인 성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자체가 모든 존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그게 진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표면적으로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힘겨 왜냐하면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 힘겨움을 겪어 나면 모든 존재의 힘겨움을 여러분들이 덜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걸음이 하찮은 걸음이 아니고 정말로 위대한 걸음이고 저는 그렇게 진짜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걸음. 여러분들이 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여러분들 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거고, 저도 최근에가 더 열심히 만나가는데, 절망감이 밑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산 정상에 뭐 정만이가 서 있다 이게 아니고,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없지만, 이게 바닥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솔직히 오늘 강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 제목을 하려다가 너무나도 잘난 체 안 했는데, 어, 바닥에서 사람이 무너질 때 산 정상에 뭐 홀로 서 있다 뭐 이거 하려다가 너무나도 그 있어 보이지 뭐 하나. 그래도 좀 그래갖고 노트에 적었거든요. 아, 이거 멋있네. 더 적으려다가 그냥 이게 아주 너무 그렇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에 항상 서 있어요. 그 정상에서 내맡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항상 산 정상에 있었구나. 그 속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구나. 항상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절망이 오든, 뭐, 급격한 두려움이 오든, 여러분들은 항상 산 정상,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게, 그 목표가 사실 여러분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형태없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되거나 뭐가 이루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의 실상에 여러분이라고 믿었던 걸 계속 내맡기거든요. 정말로 좋은 거는 내맡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이해도 있어요. 감각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해가 될 수 있고 감각되는 것들은 다 내맡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 감각, 이것도 감각되잖아요. 나도.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 다 이게 난데? 라고 감각되잖아요. 그것도 내맡길 수 있는 거고, 감각되는 모든 것들은 내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내맡길 수 없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표현했듯이 여러분의 근원은 못 내맡겨요. 그거는. 감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거는 내맡길 수 없는데, 내맡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실제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 있는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이게 아무리 수명이 있어도 나중에 가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가도. 이 자아도 가거든요. 그럼 내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감각되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 감정도 마찬가지고, 육체적 통증도 왔다가 가잖아요. 또 오랫동안 뭐 만성으로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온 거는 언젠가는 가요. 육체적 죽음이 와서 가면 좀 그거는, 아이고, 나는 아프다가 가네 이러지만, 이제 계속 내맡기다 보면 하나만 남거든요. 좀 그런 이해가 돼요. 하나만 남아요. 내맡길 수 없는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맡길 수 있구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신 그거고 그리고 이제 감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도 있고 생각도 여러분들이 계속 허용하면은 괜찮거든요. 생각도 아까 말한 건 표현이지만 극장 안에 작은 사람이 정만이가 막 연기하면서 잡생각 막 하는데 이 극장 전체는 엄청 조용하잖아요. 항상 조용한데 우리는 이제 주인공에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잡생각이 많네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생각 없는 사람 되려고 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저는 계속 내맡기는데 칼날리를 걷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오해 소지가 없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집중을 막 해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에 막 계속 있는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노력이 아예 안 들더래요. 그냥 경험할 뿐이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있는데 과거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픽스하는 거, 해석하려고 그러고 정의하려고 그러는 게 계속 떨어져 나가고, 마치 과거에 좀 덜 머무는 느낌 계속. 예전에 저도 좀 머물렀거든요. 특히 손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통해서 담아뒀다가 계속 곱씹어요. 계속.
그러면서 마치 삶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나는 그 기억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예전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뭐 미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20년 넘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거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기억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감정과 연관된 기억이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내맡기진 않고 저는 그 이제 정당한 거죠.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한 거죠.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스크린 안에서 있는 내용 중에 특정 어떤 거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 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거 한 거는 머무르고 싶어도 이게 기억의 활성화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이 나 욕했는데 하고 좀 있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경험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어제 무슨 꿈 꿨는지 그 떨어져 나가고 또 이거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력은 아니거든요. 막 집중을 하고 막 집중력이 0이에요, 저도. 정말로. 그래서 그 어떤 기억과 생각과의 어떤 그런 정의 내리려는 어떤 끊임없는 습관이죠. 그거가 계속 탈락하고 탈락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게 많았던 게 특히 원망, 불평, 특히 나한테 어떻게 한 사람, 특히 부모님, 그리고 솔직히 가게에도 뭐 제가 일하는 가게 피해의식, 나 뭐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에 있지만, 존재는 항상 지금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곱씹는 이유가 뭐냐면, 곱씹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래로 달려가야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미래는 항상 오고 있고, 지금 3시 다 돼가는데, 1분 뒤에 미래는 지금 제가 가만히 있어도 오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미래로. 미래에 뭘 정해. 미래가 항상 오고 있어요. 지금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거든요. 과거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안에서 귀속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에 매달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닌데,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오고, 과거도 내가, 그, 니사 같다는 말의 표현처럼, 과거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함몰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힘이 약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이제 과거, 저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뭐 요거는 괜찮거든요.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계속 그거 계속 곱씹고 매달려 있는 거죠. 집착하고 있는. 정당화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허용하고 내맡기는 거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존재의 삶은 제 얘기도 한데 그 존재의 삶은 피해자의 삶이 계속 가는 거죠.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근데 피해의식을 내맡기는 거랑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미묘하지만. 그런 감정이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기억에 매달려서 계속 과거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핵심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어, 과거에 사나 아니면 진짜 실제 현재 사나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도 과거의 이미지나 아니면 상상된 것들, 그리고 정말로 실제하는 거 한 가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또 덜 속게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밖에서 꼬실 때도 그 이미지로 꼬신다. 좀 느린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지로 이렇게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이미지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거나 꼬실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아닌 것들이 어, 너 개인을 어떻게 해줄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가 천국 가려면 절로 가야 돼 이것도 그렇고 어, 뭐 수행을 20년 해서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꼬실 수 있는 거는 진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말과 모든 꼬실 수 있고 형태를 가지고 속일 수 있는 거는 어, 그걸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맡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피해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특정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 얘기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시작과 끝이라는 것도 되게 임의적인 건데, 지금 셋인데, 셋이 이랬을 때 시작 지점을 지금 생각하지 말아보면, 요거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셋이. 내가 우리가 시작을 내가 생각해보면 계산해 볼게요. 2시에 시작했거든요. 아, 1시간 흘렀구나. 이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지만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과 이 지속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시작 지점을 계산을 해야지 생겨요. 3시 3분 이랬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작했는지 할 때 생각할 때 딱 생기거든요.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란 것도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거고 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어요? 이랬을 때도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 지금 이게 보니 현실적으로 나 병원에서 제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기보다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동일시 된 거거든요. 동일시가 된 건데, 몸과 제가 동일시가 된 건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속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아닌 것과 동일시가 여러분이 돼 있을 때는 속겠죠. 나는 한 개인이다 그랬을 때, 너 개인을 내가 풍족하게 해줄게, 이러면 속겠죠. 당연히. 근데 누가 풍족하게 해줄게 하면 난 지금 만족하는데 이러면 뭐 누가 뭐 그러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러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래.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 유튜브 보면서 있잖아요. 막 끌어당기고 막 하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 일단 그거 자체가 결핍이거든요. 뭐 끌어당기고 저도 해봐서 하는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정말로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아요. 뭐 끌어당기고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끌어당겨요. 솔직히 말해서. 뭐 부족하니까 끌어당기는 거죠. 맞잖아요.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고 뭐 참 그런 거 보면 아니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끌어당기고 뭐 하거든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3시 5분 이랬을 때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계산을 하면 저도 계산을 할 때 일하면 시간을 4시까지 끝내야 돼 하면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이거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매 순간 지금은 남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삐끗하고 자기가 그거가 동시가 많이 되면 나는 부족하다 이러고 끌어당기고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아니 진짜 그런데 그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막 내가 부족하니까 끌어당기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거에 잘 속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우리가 인연이 계속 되다가 이제 아이고 나도 이거 뭐 안 되네 해서 이제 뭐 그게 되게 매혹적이잖아요 뭐 끌어당기고 뭐 다시 하면 표현하지만 통제거든요. 두 글자로 표현해보면 통제예요. 뭐 끌어당기고 뭐 그럴듯한 통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안 넘어갈지 몰라도 또 그런 거를 많이 보더라고. 또 저의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초반에 막 그런 거라도 해봤는데 다행히 삶이 저는 남들은 다 끌어당겨서 뭐 자동차도 뭐 끌어당겼다 그러는데 난 안 끌어당겼지. 저는 심상화라고 해봤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라 이러면서 막 상상했는데 안 끌어당겨지고 뭐 이상한 거 뭐 오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나안 맞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유튜브에 뭐 망공부도 뜨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많이 뜨더라고. 근데 그거는 격가지거든요. 격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풍요해요. 진짜로.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자족이. 거기에서 뭔가 더해지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더해졌다 해서 내가 더 풍요로워졌다 이 생각도 안 들어요. 진짜로. 최근에 뭐가 나 더해져도 정말로 그런데 ATM기 제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월급 받아서 통장에 500이 됐어요. 많이 500이 됐어요. 근데
이득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 마음이 지금했더만 이제 지출이 있거든요. 한 150인가 지출이 있어요. 저 150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통장 보면 지출해서 얼마 남았다는데 이 정말로 순간순간에 있으면 500이든 450이든 연결성이 좀 없다면 그 순간에 완벽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로 필요한 만큼 여러분 딱딱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통장이 영원이 되면 그 순간에 영원히 저 자신의 현실이고 이게 부족하거나 상실이나 어둠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연결을 지키면 이제 저도 그렇게 되죠. 연결을 시켜서 아까까지는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상실 지출 나갔다 이러고 또 얻으면 얻었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ATM기 저도 보면서 이 기억이 탈락이 되더라고요. 입금하고 3일 뒤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3일 뒤에 다 빠져나가는 데 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 연결시키니까 이 지출이 나가서 상실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득과 상실이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좀 이것도 사고거든요. 아까 시간관념 표현했듯이 3시 반 이러면 상실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고 근데 시작 지점이 언제지? 이러면 이제 그 기간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많다 이게 생기거든. 근데 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던 거는 딱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저도 그걸로 힘들어했던 경우가 많아서. 근데 최근에는 그냥 솔직히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건 상관없구나. 난 좀 그냥 항상 괜찮구나. 뭐 이런 일이 들더라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만큼 항상 있겠구나. 그 필요한 만큼이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삶이 거지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괜찮은 거는 거지가 돼도 살아갈 방법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그거 안 했나요? 저거, 그거 했잖아요, 부처. 근데 요새 현대사회에서 그건 좀 안 먹힐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대로 완벽한 거거든요. 그 자체, 우리 가게에도 오시는 분, 옛날에 제 시각이 좀 바뀐 게, 아, 저 사람 진짜 거지다. 그게 제 시각이, 거지다. 이것도 제 시각이 3천 원 있는 거지다. 얼마 전에 어저께 3천 원 가지고 뭐 이렇게 오셔갖고 막 뭐 샀는데 그거밖에 없다 그러길래 예전에는 불쌍하다 봤는데 요새는 야,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평등하거든요. 뭐 이재용? 이재용은 뭐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평등해요. 우와 가난도 아니고 진짜로. 어느 순간 그게 모든 존재가 나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모든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뭐 더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계속. 더 가지는 것 같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항상 우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뭘. 여러분의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 나는 부족하다. 결핍됐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하여튼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는 저도 정말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시각이 저는 저도 불쌍히 봤는데 불쌍하진 않더라고 정말로. 그리고 마음이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어, 상실도 이게 상상해서 만들어낸다는 그 이해도 들어요. 그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큰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대통령 것도 어저께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게 뭐 없었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굳이 저도 기억에 담아둬서 저게 맞네, 우리게 맞네, 이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막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약간 그런 마인드. 뭐, 삶의 일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공부를 안 해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고, 좀 참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선의의 마음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차피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똑같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그 의도는 다 똑같거든요. 잘 되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던 건 그 대통령이 그 상대편을 적으로 봤잖아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상대 쪽, 이재명 쪽도 적으로 보고, 윤석열 없애야 된다. 이러고 둘 다 적으로 보는 동병상련이거든요. 둘 다 적과 적으로 보고, 시각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각이 좀 이해가 되니까,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저도 그렇게 시각을 볼 때도 많고, 누가 싫고 믿고, 저 새끼 이럴 때는 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대적으로 하고, 인간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최근에 이제 막 물어보면 나도 보긴 봐도 뭐, 아이고,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솔직히 저도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안 좋구나, 뭐, 그것도 많이,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저도 이제 급여도 적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런 거. 아까 뭐 돈은 뭐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뭐, 솔직히 개인적인 걱정은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면 뭐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제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생각을 잘 안 해서, 아예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든 걱정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요새 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러잖아요. 끌어당길 만큼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과의 동일시되면 내용과의 동일시가 강하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같은 내용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걸 합쳐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있지만 이 네모 스크린을 비유를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완벽하고 충족돼 있거든. 정말로. 감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맥이 어떻든 충족돼 있어. 정말로 어떤 모습이라 해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다. 어떤 모습이라 그래도 어떤 모습도 없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해도 정말로 정만이라는 사람 몸 말고 이 전체를 보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체를 보면. 아주 스케치북에서 보면은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우리는 그 그림에만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너무 주목하니까 이제 모습이 바뀐다 이랬는데 진짜로 그래요. 모습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뭘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힘들어 하든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힘든데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유적인 게 정말 적절한데 근데 우리는 이제 힘들어해서 이 편하게 되려고 하면 편해졌어 요걸로 바뀌려 하는데 요거나 별 아무 차이가 없거든. 그 모습 속에서 모습이 없음을 보는 건데 그 형태 없는 게 항상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모습과의 어떤 저항 동일시가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거든. 삶을 보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사실 이제 맨날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바다님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내가 바다님 이제 용서해야겠다. 용서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근데 진짜로 용서하는 거는 제 시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바다님을 적으로 보는 이 시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시각이 치유가 되면, 사라지면, 저 사람 달라 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 미운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 정말로 잘 보면은, 여러분들 시각이 그 사람 미운 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저 사람 너무 불쌍해라는 그 시각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맡기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처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제한된 시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나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용서거든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누군가가 너무 싫어. 어, 그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해야지 이래버리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싫어해도 괜찮고 그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거, 만나가는 거고.
그 시각, 과거에 제한된 시각이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우리 처음엔 그래, 저 사람 달라졌다는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다르게 보이게 되고 삶이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뭐 내맡긴다는 게 그래서 뭐 딱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두 글자로 다시 표현하면 통제, 통제를 포기하고 픽스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건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 포기하면 이 감정은 그냥 저절로 항상 올라오거든요. 알아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뭐 멈추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없이 그거 이제 순응한다, 항복한다, 삶의 의지에 맡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의지. 그 삶의 의지는 되게 지혜롭거든요. 그 타이밍은 내 개인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날고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필요할 때 뭐 갑자기 또 그 증상이 그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삶의 전체적인 의지는 솔직히 한 개인이만 특별히 너만 이렇게 해줄게 한 게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 삶의 전체 의지에서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적절한 순간에 딱 그 순간에 딱 모든 존재가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믿고 삶을 좀 믿는 삶의 의지를 맡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가면은 정말로 이제 빛이랄까 생명이랄까 그게 이제 좀 조금씩 보이고 감, 감각이 되고 빛이 이제 우리 실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모습은 빛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빛을 어, 빛인데 뭐 그거를 이제 좀 더 계속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깨어지면은 이 전체에 빛나는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조금씩 발견해 가시고 꼭 그거에 대해서 뭐 빛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만나가는 그 처음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 공통되는 하나의 그건 똑같거든.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 통제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상태여도 어, 요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모습 이면에 있는 그 모습이었고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거든. 죽음도 모습이잖아요. 죽는 모습 죽지 않고 어디 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도 없고 솔직히 정말로 지금에만 계속 있어 보면 시작도 끝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끝내려고 하는데 말이 계속 야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해 이제 통제가 안 돼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만해 어, 요새 더 통제가 잘 안 돼요 이게 막 내가 말해놓고 막 옛날에 그래도 야, 그 후회를 많이 했는데 좀 후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막 후회하고 막 하긴 해요. 막 조금 하다가 말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삶이 주는 역할을 한번 다 연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만 할 거야 하면 그거는 연기력이 안 좋거든요. 정말로 연기력 좋은 배우, 특히 이병헌 같은 경우 맡은 역할 다 해요. 이병헌 뭐 제가 사생활적으로 몰라도. 뭐 근데 뭐 한 가지만 하는 배우는 그래 좀 그렇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네. 정말로 맡은 역할 다 하는 배우. 슬픔, 뭐 멜로, 여러 가지 역할, 아픔, 거지, 부자, 뭐다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배우. 그럼 삶이 알려줘요. 너는 연기자가 아니다. 그럼 뭐 너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부를 올려주거든. 무한한 자비가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시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봤어요. 막 길게 했지만 이제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에서 또 오늘 했던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